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제 현황과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공급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 부산에는 지식산업센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부동산 투자 좀 하신다고 하는 고수분들이 한 호실 정도는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식산업센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투자의 재미를 보신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이런 투자 성공이 입소문을 타면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인기만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고금리로 인해서 그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활활 타오르기만 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곳입니다. 부산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부산에는 지역적인 한계와 산업 구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떤 곳이고 왜 이만큼 공급이 적었는지, 그리고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공급이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부의 매산입니다. 그만큼 산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많고 그 모양이 가마솥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며 제1의 무역항이 있는 부산. 인구는 330만 명 정도입니다. 15개 구와 1개 군, 5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보시면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장군과 강서구입니다. 이 두 구가 부산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두 곳인데 일부의 산지와 삼각주로 구성되어 있고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가 보이네요. 기장군은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의 한계가 분명한 곳입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제가 된다고 하면 개발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구수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젊은 층이 줄어듦에 따라서 당연히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당연히 젊은 층을 겨냥한 투자가 줄고 사업이 획일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의 모든 지역이 과연 이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강서구입니다. 이곳에 산업단지가 2000년대 이후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산업단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신호산업단지, 지사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단지, 생곡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부산의 하나의 경제축이 강서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만 조성되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2012년부터 명지지구 위에 개발을 시작해서 한참 조성 중입니다. 이곳은 주택 및 첨단산업, 물류기업, 마리나 등 레저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신도시가 조성 중입니다. 2018년 정부는 이곳을 세종시와 함께 4세대 스마트시티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델타시티 2차가 델타시티 1차 바로 위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강남을 모티브로 삼았고 사업비만 6조 4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서 2025년 착공을 하고 2037년까지 단계별로 도시 조성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제2의 도시의 타이틀마저 위험하게 된 부산시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2040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산 도시개발계획 2040에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대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도시, 글로벌 허브, 청년 활력, 탄소 중립 실현입니다. 키워드만 보면 살짝 뜬구름 잡기 같네요. 하지만 키워드를 이렇게 잡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10대 코어 지역을 정했습니다. 해운대, 기장,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입니다. 이 중에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핵심 성장축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로 국제업무 혁신축으로 동래, 서면, 중앙을 연결하여 금융과 행정, 블록체인, 언론을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두 번째로 신사업 혁신축으로 덕천, 사상, 하단을 연결하여 신교통, 지식산업, R&D, 소재, 부품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복합도시 성장축으로 강소와 신공항을 연결하여 유통, 물류, 비즈니스, 항공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산업을 육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마이스 거점축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기장과 해운대를 연결하는데 마이스 산업과 의료, 영상, 레저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스는 기업의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를 말하며 기업 중심의 산업입니다. 관광이 주요 산업이었던 부산의 개발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을 더 육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산은 산업의 체질을 좀 바꿔서 인구를 다시 늘리고 활력이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문현 금융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북한 개발 사업, 신공항 건설 등 하나씩 실행해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이 기존에 제조업, 특히 부품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제는 젊은 층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부산시가 다시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을 도시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산업에 더해서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서 부산이란 도시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사업체 수가 20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근로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직장을 다니던 분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고 창업도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업이 많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고용을 줄인 것입니다. 즉 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업체는 늘어났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런 통계 자료를 당연히 부산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무엇보다 절실한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현황과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은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대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집 나간 청년들을 다시 부산으로 불러들이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위용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활기찬 부산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부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흐름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진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